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고 황교안은 고성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거의 표정이 똑같다. 어딜 가나 문재인 정부의 험담을 열심히 하는 황교안이다. 현장의 피해자도 너무 급하지 않냐?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산불로 평생 살던 집에 잃은 노인들이 예비비 이해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겠나? 결정을 하면 전혀 사람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없는 사람이 온통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재인 험담에만 꽂혀 상황 파악 못하고 자리 구분 없이 아무 데서나 써지르고 있다. 현장에서 가급적 빨리 미친놈이네. 야, 내가 네 미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살아오면 저렇게 등신같이 한심할 수 있는지 경이로울 정도이다.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 한답시고 또 문재인 험담하려다 진짜 험한 소리 한번 듣는다. 대화인 만큼 우리 육아, 보육, 단절 등 여성 관련 육아의 어려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누가 봐도 알겠는데 손발이 오그라든다. 저는 2세, 7세, 4세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6월 1일 서울 키어 행사도 열리고 문재인 정부계의 온갖 논란의 요소들을 민주당에게 씌웠는데 그중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동성애를 퍼뜨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개인의 혐오감을 정당에 투영했다. 그 프레임에 세뇌된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면 그것은 동성애를 찬성한다로 비결이 되게 생각했다. 민주당의 전체 아젠다가 동성애 찬성이 아닌데도 말이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대놓고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곳은 광고만 하는 기관이 쥐락펴락하는 듯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는 해결을 해주시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것은 당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려면 티 안 나게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크게 실망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마음을 돌이킨 한 명입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는 깨돼지의 모습이지. 저렇게 만들려고 5년간 가진애를 써왔다. 물론 저 여자는 연기자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실망해서 돌아섰다라고 말하면 그걸 들은 수많은 개돼지들이 아 그렇구나 지지자가 떠날 정도면 민주당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프레임의 목적이었다. 저런 식의 민주당을 떠나게 되었다는 댓글을 나눌 수 없이 봤었다. 대선도 이기기 위해서 맞죠?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하면 서로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계시죠? 아들, 딸부터 설득을 해보세요. 야,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 이제 우리 한나라를 뭉쳐야 돼. 그러나서 뭐 따지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우리 정권 가져온 다음에 하자. 그때 우리 더 깊이 얘기해보자. 이거 이제 이런 저 좌파 나라 됐어야 되겠냐? 우리 가족부터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에요.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워질 때도 그 뭐라 텀블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또 가서 기자들 앞에 써갖고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가증스럽더라고. 참 가증스럽더라고. 참 가증스럽더라고. 좌파의 실체를 뒷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재미없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전면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책임, 이 늦은 시간 여기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자유 브라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공정 중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구동성, 경제를 좀 살려달라, 좀 살게 해달라, 정말 죽겠다.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야죠. 정치를 살려야 된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길을 풀어주셔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이 시장으로 작동될 수 있게, 아까 말하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주 52시간제 이런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근로자 채용해가지고 일하게 하는데 처벌한다, 총사 처벌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 키우는데 학비 요즘 얼마나 많이 듭니까?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갈 때 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투자, 쓰리잡을 하면서 8시간 한 다음에 쉬고 또 8시간 하고 쉬고 우리가 뭐 천재만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통원자가 50만 명이나 돌파한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안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한 폐렴 공포가 좀처럼 사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고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편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쇼타임. 개자식. 1980년 그때 뭐 무슨 사태가 있었죠. 학교가 휴교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는 표현이 인용된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구미호 학생 간첩단 사건입니다. 전두환 시절 안기부가 미국 유학생 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모진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복역 중이던 관련자들은 사면됐습니다. 재심이 모두 무죄가 나왔죠. 광주사태라는 표현 중에는 관련자들이 국회의 지령을 받아 제2의 광주사태를 획책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했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 중에는 조작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공안기관들이 조작한 사건들이 모두 수사에 참고해야 할 사건들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이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종명 의원 제명을 결정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출됐죠. 김순례 의원을 당직에 복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제명과 동시에 이종명 의원은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책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를 법원이 지나치게 엄히 적용하면서 처벌 대상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박정희가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하면 처벌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찬양 공모했다라는 거죠. 찬양하기만 해도 처벌이 됐던 범죄들이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쪽으로 판결 방향이 바뀌었다. 인권 탄압으로 비난받았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조차도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시위가 급증하여 5.16 혁명 직후 제정되었다. 4.19를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5.16을 혁명이라고 규정했죠. 그 혁명 주도 세력들은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공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더 악독한 법이라고 평가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2019년 황교안 차당 대표는 정부가 한일 간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폐기 반대 입장을 냅니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세 속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체결해버린 협정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작년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 전방초소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정부의 안보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군에선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군이 정부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군의 통수권자에게 반기를 들라는 말인가요? 군사독재 충복으로 각종 사건들을 조작해냈던 선배 공안검사들의 행태를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4.19는 혼란이었고 5.16은 혁명이었으며 5.18은 사태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시대에도 군사독재 시절 반공주의를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단순한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라 일제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이 부활하고 사회 지배층으로 나서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회의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